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하루하루가 뜨겁고 버거운 날들, 마음마저 지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족 사이에서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작은 거짓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얼마나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0세 박인숙입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현우를 바르게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끝에 좋은 인연을 맺었구나 싶어서요. 며느리 서윤이는 첫인상이 밝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기에 제가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제 손주도 보겠구나 싶어서 마음부터 들떴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다며 쉬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클 줄은.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애는 겨우 중학생이었지요. 아빠 없는 집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저는 낮에는 반찬 가게, 밤에는 청소 일을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현우야, 남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단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든 인성이든 잔소리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우는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줘서인지 큰 탈 없이 자라줬고 직장도 번듯하게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며느리 서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인사는 밝고 단정하게 잘하더군요. 어머님, 현우한테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거칠애 아닌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생각했던 거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이는 저에게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고 가끔은 예쁜 디저트를 사와 함께 먹자며 오기도 했어요. 며느리 복이 이런 거구나 혼잣말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믿음이 깊어진다 싶었는데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말도 안 되는 감동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아들도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제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정된 건 며칠 뒤인데 테스트기 2줄이래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입덧이 심할 거야. 김치 냄새도 싫을 테니 국은 맑은 걸로. 며느리 대신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았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니 방에서 쉬어야지. 이럴 땐 시어머니가 힘써야지.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서윤이는 입덧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며 방문을 걸어 잠갔고 주말이면 친구들 만남이 있다고 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들대요.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방 책상에 놓인 와인잔 사진,
향수 짙게 밴 옷가지들, 그리고 달력의 술자리라고 메모된 흔적들까지.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듯 의심이 생겼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아기를 가졌는데 그럴 리가. 그런데 그날 청소를 하다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임약과 임신 테스트기, 포장지,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술 약속 문자를 발견한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발 아닐 거라고, 잘못 본 거라고 되뇌었지만 서랍 안의 물건들은 너무도 확실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에 아들이 거실에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입덧은 좀 어때? 서윤이는 소파에 누운 채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아휴, 오늘은 유독 심했어요. 냄새도 다 싫고요. 그 말에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며칠은 집안일 좀 맡아주세요.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기 생각하면 쉬어야지. 내가 할게.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임신한 게 맞는 건지, 입덧이 심하다는 게 사실인지. 며칠 전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한 피임약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친구들과 스트레스 해소 겸 잠깐 차 마시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은 분명 맥주잔이었습니다. 노알콜 맥주겠지. 그렇게 또 제 자신을 속이며 넘겼습니다. 며칠 뒤 이웃집 오미정 씨가 동네 마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인숙 씨, 며느리 되시는 분 요즘도 임신 중이시지? 응, 입덧이 심해서 누워만 있어. 어머나 근데 지난주에 시내 카페에서 봤다? 와인 바장 같은 데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나? 너무 예쁜 원피스 입고 친구들이랑 웃고 있더라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화장대 서랍을 뒤졌고 이번엔 병원 진료 예약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아니라 피부과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이름으로 된 임신 확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아기 심장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감동받았다던데요? 심장 소리?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아기 초음파 사진 봤니? 아니요, 서윤이가 안 보여줘서 그냥 병원에서 들었다고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불신이 완전히 현실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저를 속이고 모두를 속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거짓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병원 다녀온 날이 언제였더라? 아, 지난주요. 왜요? 심장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 혹시 초음파 사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줄래?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폰을 바꾸면서 사진이 날아갔어요. 백업을 못했네요. 그래. 요즘은 병원에서 메일도 보내주던데. 아, 그 병원은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병원 홈페이지에는 초음파 영상 전송 서비스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한 날 밤, 서윤이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짙은 화장, 향수, 하이힐까지 신은 그녀는 입덧 중인 임산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자. 얼마 후 아들의 친구 박진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서윤이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수야, 혹시 서윤이 요즘 누구랑 자주 어울리는지 아냐?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걱정돼서.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서윤이가 친구들이랑 술자리 있는 거 봤어요. 와인 바였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하던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진수야. 그날 밤 그녀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흐트러졌고 손엔 작은 와인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응, 내가 무사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렸어.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친구가 생일이라서. 그래, 오늘은 피곤할 테니 푹 쉬렴. 그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출근해라.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 앉힌 자리.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아기 가진 거 사실이 아니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초음파 사진도 없고 피임약은 서랍에서 나왔고 내가 다녀온 병원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피부과였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너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와인 마셨지? 진수한테 들었어. 아들은 그제서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이야? 아기 있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 거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쯤에서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야.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살 수가 없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야. 나를 가정부처럼 쓰고 아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가족을 농락한 건 너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그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나도 이젠 모르겠다. 믿고 싶었는데 다 무너진 느낌이야. 그날 이후 서윤이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끝은 늘 고통스러워. 며느리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 없는 거짓말로 시작된 가정은
아이가 있어도 결국 깨졌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서윤이 말만 믿고 어머니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혼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은 어때?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믿음이 다 깨졌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처리해. 이젠 내 문제니까. 그날 밤 아들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전달했고 며느리 측에서도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그걸 보니 더 씁쓸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아들은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 밤 화장대 서랍에 무언가를 두고 간 듯한 기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다이어리에는 가짜 임신, 나도 죄책감 들어. 시어머니는 착해서 더 미안하다. 근데 왜 자꾸 이용하고 싶어질까?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덮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했던 순간도 있었겠지. 하지만 진심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거라는 걸 그 아이는 끝내 배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친정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 서윤이가 철이 없어서. 저는 차분히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집은 가정교육을 따지기보다 딸이 한 행동을 먼저 반성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상대 어머니는 얼굴을 붉혔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괜찮으세요? 괜찮다. 상처는 있었지만 깨끗이 도려냈으니 다시 아물면 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곁을 더 자주 지킬게요.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천천히 거실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에 남은 마지막 문장 하나가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아직은 아니야. 며느리가 떠난 후 한 달, 우리 집은 차츰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 복귀했고, 저도 다시 시장을 보러 다니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며느리 이름 최서윤. 뭘 보낸 거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나요?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께 상처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한번 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 편지를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미묘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걸까? 며칠 후 아들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놀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죠? 그가 내민 서류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서윤 측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분할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합의서에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한다고? 그날 밤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직접 보낸 것이었죠.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적금과 투자금, 제목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다던 그 말 끝에 결국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SNS에는 힘든 시기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태그엔 해시태그 리스타트, 해시태그 이혼녀의 삶, 해시태그 재산분할 소송 등 불쾌한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가짜 임신도, 이혼도, 그리고 지금의 재산 분할까지. 그녀에게 사과는 연기, 편지는 도구,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였던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 일 내가 끝내라. 하지만 기억해라. 이번엔 절대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저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아직은 아니야. 며느리의 내용 증명 서류를 받은 후 아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현우 씨, 이혼 합의서에 사인된 건 맞지만 재산 분할은 여전히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 돈을 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혼인 중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가져갈 걸 챙기겠다는 거구나. 며칠 뒤 아들이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선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 종이는 서윤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그 안엔 아들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 일부가 비밀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비라며 현우 월급 일부를 현금화하더니 그걸 몰래 모았던 거야? 점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혼인 중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받아갈 돈을 준비해 온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그 주말 오미정 씨와 함께 동네 커뮤니티에 조용히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혼인 중 가짜 임신으로 시가를 기만한 며느리, 재산까지 요구 중.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단박에 눈치챌 수 있는 구조였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진짜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네. 그 며느리 혹시 카페 자주 다니는 사람 아냐? 그 글 보고 혹시나 해서 나도 지인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녀의 가식적인 SNS가 아닌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커뮤니티에 올린 글 어머님이세요? 더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좋은 기억은 남기고 싶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단 하나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미화하려는 거니? 저는 단호히 답장했습니다. 내가 남기려는 기억은 우리에겐 상처일 뿐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공개해라. 아니면 조용히 살아. 그날 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이제 완전히 끊어야겠어요. 이젠 저도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정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윤 측의 이혼 무효 소송 기각 및 재산 분할 부당성을 담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해준 통장 내역, 서윤이 작성했던 다이어리 일부 내용, 그리고 박진수가 증언해준 가짜 임신 정황까지 모두 담았죠. 현우야,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줘야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 출석 통보가 도착했고 서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정서적 피해가 크고 협의 이혼 당시 충분한 안내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일부 재산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아들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허위 임신으로 시가를 기망했고 생활비 일부를 비밀 계좌로 이체하며 사적 자산 형성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서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속여서 얻은 건 결국 다 잃게 된다는 거리요. 그 재판 이후 서윤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하나.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네요. 이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께 받은 따뜻한 마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에도 저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오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인숙 씨, 진짜 멋있었어. 그렇게 사이다로 끝나는 시어머니 드라마 처음 봤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내 아들 인생을 지켜낸 거야. 그날 밤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진짜 끝이야.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우리 가정을 함부로 뒤흔들게 두지 않겠다. 서윤이 재산 분할 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생활에 집중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저는 여전히 서랍 속 다이어리를 꺼내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들어야 해. 며칠 뒤 우연히 이웃 모임에서 들은 소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윤이라는 애 지금 SNS에 또 글 올렸더라. 자기는 부당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학대로 고통받았대.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학대? 그녀는 다시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인 척 SNS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며느리의 회복기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도 빠르게 늘고 있었고 댓글엔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공개적으로 끝을 내야겠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 저는 다이어리 복사본과 가짜 임신 관련 문자, 와인바 목격 증언 녹취를 모아 한 영상 제작자의 제보 코너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지금도 거짓 피해자 행세를 하는 며느리에 대한 진실입니다. 영상은 익명으로 가공되어 유튜브에 올라갔고 제목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거짓 임신, 그리고 재산 욕심 시어머니의 통쾌한 응징.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놀람과 분노,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저런 며느리 있으면 정신 나갈 듯. 세상에 임신을 가짜로 연기한다고? 이건 진짜 응징 받아야지. 며칠 뒤 서윤은 그 SNS 계정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넌 진실 앞에서도 피해자인 척을 했어. 그건 두 번째 배신이었고, 그래서 난 세 번째 기회를 안 줬다. 전화는 조용히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서윤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온라인에서 사라진 이후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상처와 파장은 여전히 저와 아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죠. 한 달쯤 지나자 동네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새로 구한 직장에서도 거짓 경력을 썼다는 사실이 들통나 채용 취소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올렸던 가스라이팅 피해 에세이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며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거짓으로 얻은 동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애와 얽힌 동네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에 작고 조용한 신도시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이사 첫날 밤 아들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돼. 이번엔 제대로 사람을 보고 제대로 사랑해 보려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그 믿음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날 밤 새 집의 거실에서 처음 켠 TV에는 가짜 뉴스와 진실 폭로, 세상 속 거짓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고요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믿음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을 지켜낸 엄마였다고. 서윤과의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집 앞 공원에 피던 벚꽃이 어느새 초록잎으로 무성해졌을 즈음 저는 조금씩 일상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아들과 마주 앉아 간단한 아침을 함께 나누는 것. 예전엔 당연했던 이 시간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배신을 겪으며 그도 누군가의 말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전엔 무조건 착한 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진짜 착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줄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애도 언젠가는 자신의 거짓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잡초를 뽑고 고추 모종을 심고 가끔은 둘이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듣기도 하지요. 무언가를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참고만 계시진 않나요? 진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단단하게 제 아이의 인생을 지켜낸 엄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